검찰이 수사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동안 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제대로 안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건희, 김학의, 그리고 국정농단의 정윤회 문건, 그리고 BBK, 도곡동, 뭐 판사 사찰, 뭐 이것들 사건들 수사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게 수사권 중요하고 수사해야 되면 왜 안 합니까? 그 후보자 지명되시고 취임 일성으로 검찰 신뢰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검찰 신뢰가 지금 추락된 게 후보자가 가장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하고 법무부 기조실장 하셨죠? 예.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했다고요? 예. 직무집행 정지 과정에서. 그 보훈으로 총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장관이 차관 기조실장 모아놓고 상의하셨는데 찬성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 됐습니다. 않습니까? 예, 제가 찬성했습니까? 본인 찬성하셨어요. 제가 찬성했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검찰과 침몰하는 배에서 손 꼭 잡고 계십시오.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다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검사 몇 명 수사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21명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받고 있는 게 장학금, 딸 장학금 수사 그 사건이에요. 서울대학교 장학금. 그 후보자 장남이요.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한성 손재한 장학회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을 본인 장남은 문과 학생인데 받았어요.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이과 학생한테만 주어지는 이과 학생, 장학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과학자들한테 있습니다. 주는 장학금이에요. 저게 이과 학생들한테 주로 주는 장학금이라고요. 아니 그 이과 장학금을 학생들한테만 주는 장학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이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 교사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장학금이죠. 이건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장남만을 찍어가지고 줬다면 그것은 뇌물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 대표님 장녀에 대해서도 뇌물로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했고 오죽하면 학교 같이 보냈던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노벨 장학금 한번 보세요.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저 장학금 손재한 이사장이 보세요. 일본군 징병 1기생입니다. 만주에서 복무한 분이시네요. 자, 다음 후보자 장녀도 최근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했죠. 예.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동의 오늘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끝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제가 자료 제출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람이요? 제출 안 하시고요. 사생활에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 아무 혐의 없으면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 딸의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를 하신 거죠. 그 후보자 장녀도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자료 제출을 장학금을 하되 열람시켜 받았잖아요. 드렸다고 대학교에서 조교도 말씀드립니다. 했고.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하고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되 확인하겠다고요. 열람시켜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생활 아닙니까? 자, 국제대학원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후보자 장녀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1명 지원자 중에 1명만 뽑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몇 명이 지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서류 심사에서 11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점수였을까요? 그럼 최종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당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수업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박철희 교수입니다. 박철희 교수는 지금 현직 주일 대사죠. 이분이
그 본인 후보자 장녀 입사할 때 원장이었는데 이분 박철희 씨 어떤 분이냐면요. 2019년 5월 10일 중앙일보에 기고된 칼럼 한번 보시죠. 이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칼럼 내용 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자, 이분 제 답변을 못 하시네요. 박철희 씨는 제가 맥락을 자,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의하시냐고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저게 지금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아니 어렵습니다. 한글 모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의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거 한글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해석하시면 되고 반일이 북한에만 이롭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 의견을 묻잖아요. 후보자 인사 검증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말인지. 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어떤 분인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낙하손의 야스히로상 수상자들 보십시오. 제1회가 박철희 주일대사입니다. 자, 5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총애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김태호 차장이 5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철희, 김태효,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심우정 후보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됩니다. 박철희가 수장으로 있던 국립외교원에 11대 1의 경쟁을 뚫고 후보자의 장려가 합격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채용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채용 서류를 내세요. 왜 안 내십니까? 이 채용 서류를. 국립외교원에서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채용 서류 전체에 대해서 내시라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내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뇌물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1명이나 되는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장녀 장학금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장녀, 장남 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소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지금 왜 이게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수사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동안 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제대로 안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건희, 김학의 그리고 국정농단의 정윤회 문건 그리고 BBK, 도곡동, 판사 사찰, 이것들 사건들 수사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게 수사권 중요하고 수사해야 되면 왜 안 합니까? 제가 이거는 나중에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오늘 쟁점이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자, 후보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 지명되시고 취임 일성으로 검찰 신뢰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검찰 신뢰가 지금 추락된 게 후보자가 가장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종섭 사태 아시죠? 그렇게 불리는 런종섭 사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세요. 차관으로서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 당시에 수사지휘 책임자잖아요. 법무부 차관으로서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사전에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 사전에 보고도 못 받고 그 후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PPT. 그 당시에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저 난리가 났잖아요. 연락이 끊겼다. 진상 파악의 내홍 격화. 이거 법무부에서 대검의 진상 파악이나 감찰이나 어떤 사실관계 확인하셨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대검하고 중앙지검하고 저 난리가 났는데도 법무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게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법무부 차관으로서 아무 책임 없으세요? 이 모든 검찰 신뢰가 추락된데 본인 책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런종섭 사태 관련해가지고 이기임 증인께 묻겠습니다. 출입국 심사위원회
출급심사위원회 그 본인 위원 아니셨다고 했죠. 네, 거기에 몇 명입니까? 그럼 위원회 총 5분입니다. 5명인데 그러면 그 중에 검사가 2명이나 있죠. 검사 2명 있잖아요. 위원 중에 형사기획과장하고 인권조사과장하고 2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위원회에 검사 2명이나 있고 거기서 출금을 해제시켰어요. 아까 사후에 차관한테 보고하셨다고요? 이의 신청 들어오고 보고. 출금 해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요. 위원회 세제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관한테. 제가 보고 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회 한다고. 이런 없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차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합니까? 저는 그건 난리가 났는데요. 위원장으로부터 회의 준비하라는 말씀만 듣고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보고하셨겠네요. 사전에 차관님한테. 제가 알 수 없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법무부에서 법무부 차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막 위원회 막 하고 그러시나 보죠. 출금 해제는 그 PPT 띄워주세요. 표. 자 보세요. 2023년 딱 2명 됐어요. 239명 신청했는데. 자 지금 그 출금이 이종섭 출국 금지가 뭐 부당하다고요. 3개월 동안 조사 안 해가지고 이규원 검사 언제 얼마나 출국 금지 되어 있었는지 압니까? 이규원 검사 출국 금지 사건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올해 6월까지 출국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출금을 해제를 안 해줘요. 법무부는 원래 안 해주는 것이에요. 이 0.8%의 인용률. 이종섭 장관은 왜 해줍니까? 이종섭 장관이 이 출국금지 해제해가지고 이종섭 장관은 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 직권남용의 핵심 피의자예요. 수첩이든 서류든 핸드폰이든 다 들고 외국 갔습니다. 증거인멸에 법무부가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왜 저렇게 0.8%를 누구 지시받았습니까? 따로 지시받은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 형사부 강화하겠다, 딥페이크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진심이신가요? 예. 형사부 강화는 20년 전부터 제가 검사 될 때부터 검찰 간부들이 총장 된다고 하면 고장난 라디오 틀면 나오는 유행가처럼 하던 말이거든요. 진심이시길 바랍니다. 그 여성아동 전담 검사들 처우나 좀 계산해 주세요. 이진한 차장검사 여기자들 성추행한 거 무혐의 하셨죠? 예. 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하실 때 PPT 좀 띄워주세요. 당시에 친고죄도 폐지된 상태였거든요. 저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검찰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 당시에 한참 있다가 시민이 소집하고 시민위에서 무혐의 의견 내니까 다음날 바로 혐의 없음 종결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저거는 그냥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요. 제 성추행에 해당하니까요. 지금 같으면 검사들 전부 다 기소할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당시에 시민위원장이 이기수 교수였습니다. 이진한 차장검사가 고려대 당시에 사제지간이죠. 모르셨죠, 저거는? 아셨습니까? 아니 사제진간이 모르고 지금 이기수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셨습니까? 네.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서 9월 6일 날 수심의합니다. 저거 강일원 위원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1년 서울대법대 같이 학교 다닌 사이거든요. 저 사건 제대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될까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뭐 후보자는 의견 얘기 안 하시겠죠. 그런데 저 사건 무혐의 처분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고할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후보자님? 제가 항고를 할지 안 할지 제가 고발인이 미리 뭐 항고하겠죠. 그 무혐의 처분에 승복하겠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습니다. 후보자 혹시 총장 취임하시면 그 항고 사건은 후보자 사건이 됩니다. 그렇죠?
저 사건 제대로 수사하도록 수사지휘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건 무혐의로 덮어주기 수사하시면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